진짜 뉴스킹 박지훈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네. 다이나믹하네요, 혹시 대한민국. 그 사이에 뭐 고소고발 혹시 있었어요? 아니요, 고소고발은 없고요. 네. 경찰에서 이제 연락이 와, 두 건 다 연락이 와서 네. 지금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PDF 파일 받고 네. 이제 변호사랑 상의하고 아마 네. 경찰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 같아요. 그게 참 그 형사소송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 정보공개 청구 안 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저거 네. 잘못된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변호사가 네. 가장 많이 도움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 피의자들 이제 우리 네. 김준일 평론가 자주 가다 보니까 아는 건데 네. 처음 당해본 사람들은 네. 되게 당황합니다. 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네. 조사받으러 갈 때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네.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네.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조언들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네. 처음부터 되는 게 맞죠, 사실. 예, 그 처음부터 고발장 주고 당신한테 이러이러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변호인과 그 협력해서 뭘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하면 안 줘요. 안 줘요. 혹시 뭐 예. 고발 안 당하시는 게 최고긴 한데 고발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면은 정보 공개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본인한테 오라고 한 이제 경찰서가 있잖아요. 예. 뭐 이를테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무슨 경찰서, 지능수사팀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서 이제 회신이 와요. 예. 그래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PDF 파일로 달라고 해야지 이거를 편하게 이 전자 파일로 변호사한테도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참 고소고발이 많은 시대에 참 이 언론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 명예훼손죄 이런 거 좀 조절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다 허위 사실 아닌 거잖아요. 아니,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허위 사실인데 다 허위 사실로 거의죠. 허위 사실로 거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 예. 네. 아닐 거. 실제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하니 참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책상 바꾸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싹 바꾸나 혹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열린 영수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박지원 원장이 거의 시일야 방송 대국을 하고 가셔가지고 동접이 폭발을 했어요. 막 동접 2만까지 오르고 했는데, 자, 두 분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 정말 안 바뀌는구나. 사람은 그대로다. 네. 예상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었던 것 같고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 모두 발언, 네. 기자들 딱 맞고 네. 그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고 특히 가족들 수사 네. 그거 좀 해봐라. 예, 애둘러 표현한 거 네.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사실은 제 예. 나머지는 사실 합의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만한 걸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씀하면 조금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버렸어. 지금 현안 상황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늘 민영배 의원이 복장 터진다고. 아니 나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복장 터진다라는 게 사투리더라고요. 사투리인데 표준어처럼 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사투리래요 이게. 복장 터진데 그만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요. 약간 이게 있었고 저는 이제 두 단어로 두 줄로 얘기를 하면은 어설픈 연기, 계획된 도발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설픈 연기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표정, 그 표정이 조금 연기가 안 돼. 연기가 안 돼. 나는 끝나고 나서 참모들한테 화내지 않았을까? 화냈을 거야. 화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 100%. 얘기를 들어서 이제 비하인드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의제를 조율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주요 이제 그 당직자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딱 판단했다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윤석열이 원하는 거는 딱 요 판이구나. 그러니까 대충 불러놓고 좋은 얘기 하면서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모두 발언도 심지어 그냥 끊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자들 나가려고 했는데 취재진이 퇴장하려고 하자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 드릴 말씀을 써왔다. 그러면서
안쪽에서 이제 A4 용지 꺼내가지고 맞아요. 읽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율을 했을 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생중계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생중계를 하자고 했는데 용산에서는 생중계는 안 된다. 아니 생중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 해야- 남북 했어요. 정상회담도 생중계 했었어야지. 도보다리 회담 우리 다 봤잖아. 그냥 해야지. 뭐 말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도 바람 소리, 새 소리 막 이런 거 들으면 그게 전 세계 얼마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용산에서도 이미 눈치를 어느 정도로 깠을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여기에서 뭔가 강한 도발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네. 용산에서는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는데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0장이나 있는 꺼내서 그거를 줄줄 다 외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 회담에서는 하나만한 얘기 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강하게 어필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계획된 공격이고 네. 어설픈 연기는 그거죠 진짜 그 썩은 미소 죄송한데 제가 대통령을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명예훼손 소송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의견입니다. 의견. 윤석열 예. 대통령의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는데 웃는 거 아닌 것 같은 그 옛날에 이준석 만날 때도 약간 그랬거든. 약간 이렇게 있어. 그 특유의 썩은 미소가 있어. 약간 정말 오기 싫은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짜 그 미소가 있거든. 그게 딱 나오더라고. 딱 나와요. 예. 가장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5분간 네. 이재명 대표 발언할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봤는데 일단 살아온 게 검사잖아요. 네. 검사는 남의 얘기는 남의 죄를 고백할 때는 들어요. 네. 그렇지만 나를 누가 혼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잘못했다, 잘해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아마 평생에 없을 겁니다. 그 나중에 작가님이 네. 이거 나 편집해서 올리잖아. 네. 그 썩은 미소 찾아서 같이 올려줘. 그럼 바로 이해될 거야. 바로 찾아야 돼. 바로 이해돼. 그 찾아줘. 썩은 미소 바로 이해가 될 거야. 아마 본인이 태어나서 제 장담컨대 처음 겪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15분. 15분간 예. 욕설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 속으로 욕했을 거. 아마 만약에 이제 검사였다면 네. 아니 뭔가 권한만 있었으면 네. 박차고 나갔을 건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했는 거고 네. 나는 그래서 그게 가장 눈에 띄어요. 네. 말씀대로 하나만한 회담이고 비공개 회담에 나온 얘기는 없다고 보면 결국은 그 모습이 국민들 내리에 박혔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가족 얘기할 때는 고개도 한번 흔들어요. 네. 계속 이러거든. 이 모습 자체가 아마 본인이 그래서 저런 회담을 하기 싫어하고 네. 기자회견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기자회견 한다 그러던데요. 이준현 기자회견 아니 한다.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진짜 이번에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대. 야 좋다. 이번에 저기 한번 다음에는 국회 사랑제로 잡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대요. 근데 그 표정은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기사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 면전서 독재와 통치 이 대표 작심 발언에 표정 굳은 윤 대통령. 네. 표정 얘기를 동아일보도 얘기했고 중앙일보 네. 이재명 의자도 직접 빼준 윤 5,400자 청구서에 표정 굳어졌다. 한국일보 이재명이죠. 취재진 붙잡고 15분간 원고 일자 웃던 윤 표정 굳었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약간 웃자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렇습니다. 이런 시그널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르는 저 대통령 아니면은 이제 여야 대표까지 오른 정치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정치적 역경 뭐 이런 상황들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 표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거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표정 관리가 좀 잘 되는 사람이 이를테면 약간의 그러니까 외유 내강형 네.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김대중, 네. 뭐 이를테면 문재인 이런 분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표정 관리가 잘 되는데 허허허 이렇게. 예, 네. 밖으로 센 사람들이 네. 약간 그게 안 되는데 안 예,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표정 관리가 좀 안 되는 편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역대급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진짜로. 저는 사실 예. 어제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굴하지 않고 쭉 막 독재 뭐 막 다 읽었잖아요. 근데 하는데 그 순간 막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이면서 저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박차고 나갈까봐. 아니 싸울까봐. 설마. 아니, 검사였으면 싸웠죠. 검사였으면 지금 했죠. 어디서 지금 내 앞에서 지금 15분 동안 야 나를 구속시켜.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약간 굴욕감을 아마 느꼈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뭔가 약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상 못했
맞았다고 봤거든요. 아, 예상했으면 대통령이? 저 상황을 안 갔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마 그냥 티타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했던 티타임. 티타임 어떻게 하냐면 검찰청에 가면 네. 약간 유력한 사람들 네. 부장 검사 정도 아니면 검사장이나 잠깐 만나서 얼굴하고 잘 지내십니까? 그러고 조사받으러 들어가거든요. 그때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마 좀 인식했지 않을까. 아, 검찰 수사받으러 조사받으러 온 사람 티타임. 티타임. 그 조사 앞서서 예. 그 형식으로 저는 그 정도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담이구나. 개인적으로. 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담이구나. 안 그러면 네. 이건 너무 그게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제가 느낌에는. 윤 대통령이 한 방 맞은 거. 아니면 최소한 나머지들은 몰라도 네. 대통령은 몰랐을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할 거라고는 생각도 15분씩이나 못했고. 읽을 거라고 왜냐면 그냥 맞아. 나도 아이고 왔습니까 하면 아이고 왔습니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네. 뭐 700. 네. 1 뭐 네. 20분 뭐 요 정도 네. 말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이상 갈 줄은 꿈에도 몰랐고 국정 전반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 버렸어 외교까지. 예. 그래서 아마 큰 거 한 방 맞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딱 끝나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제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하시죠. 끝. 두 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 말씀 듣고 자 가시죠. 김치찌개 제가 끓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사실은 그 네. 박준 변호사가 얘기한 게 맞는 게 그 예상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15분 뭐 18분 동안 저렇게 많이 읽을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예상 밖이라서 이제 표정이 일그러진 아니, 거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15분인지 18분인지 보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몇 분인지 좀 정확하게 이따가 그 천준호 비서실장 저희가 이 순서 이어서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동안 한 번도 인터뷰 안 했어요. 첫 맞아요. 인터뷰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85 대 하겠습니다. 15 궁금해.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 그거. 나도 제일 궁금해. 정말 초로 샀나? 초로 85 대 샀나? 15. 어떻게 초시계 가져간 건나? 원래 이럴 줄 알고 갖고 갔나? 막 이런 별걸. 85대 15면 예. 거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통상 6대 4, 7대 3 이렇게 얘기하지. 예. 85대 15.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 근데 도대체 이거는 확실한 게 용산에서 부인을 안 했어. 85 대 15가 아니라 75 대 25입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안 해요. 없어. 그러면 전혀 이거는 없어. 맞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영수회담의 음성 엠바고? 처음 봤다 했다. 예. 이 뭐예요? 음성 엠바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시에 영수회담 시작됐는데 소리가 없이 중계가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5분 읽는 게 이게 다 중계가 안 됐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MBC는 아예 그 안내를 했는데 현장 음성은 대통령실 엠바고가 해제되는 대로 공개합니다. 예, 이렇게 아예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3시 반 넘어서야 모두 발언 일부가 이제 공개되고 음성 중계가 됐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어설퍼요. 네? 이런 거 왜 하는 제가 거예요? 봤을 때는 뭔가 막기 위해서 네. 보도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지금 나중에 다 보도가 됐고 이재명 대표가 할 말 다 해버렸거든요. 네. 오히려 이건 생중계하는 게 맞거든요. 굳이 이렇게 엠바고 걸어놓고 얼굴만 나오고 목소리는 안 나왔던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또 이해가 사실 안 돼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적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이제 제가 신조어를 만들자면 귀틀막이죠. 귀틀막. 입틀막을 할 수 없죠. 비틀막 회담.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마음껏 얘기하시라라고 네. 하고 이제 국민들 귀로 다 맞게 한 거야. 이렇게 귀틀막. 전 국민 비틀막 듣지 마 이런 듣지 거예요. 마, 뭐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그 돌발 변수를 통제하기 그런 것 같아요.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 유례가 없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 그래 본들 막히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올 건데 이걸 왜 하냐고요. 그거를 뭐 편집해서 내보내면은 그러면 더 논란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예. 선방심의와 함께 예. 민주당 그 범야권 대승의 2등 공신들이다. 이등 공신. 2등 공신, 예. 뭐 이 선방심의위원 최철호 위원 뭐 이런 분들하고 그 얘기 이도농 보수성 뭐 이런 분들. 예. 예.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어쨌든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사고
뭐 이상한 돌발변 못 믿은 거네. 못 믿고 그러면 차라리 전 국민 귀를 막아버리자. 그래서 예, 음성 엠바고를 해가지고 1시간 반이나 안 틀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선방심이 나온 김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최초로 위원이 있어요. 누구냐면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금 그 방심위 이 선방심의 위원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다. 예. 누가 가정주부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정주부예요? 아니 뭐 가정주부는 맞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뇌물 받았다고 떠드는 예, 평범한 아주머니가 이게 무슨 평범한 말도 안 돼. 가정주부가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심기경호잖아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선방심에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네. 된다라고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SBS가 이제 징계받고 행정지도 받았죠. 저도 이제 뭐 이게 네. 막 바꾸 그러니까 수정하고 네. 김건희 특검이라고 김건희 여사님 특검. 제가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최철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정말로 여사님이 좋아하실까? 나를 아줌마라고 그래 지금. 머리도 긴 생머리 기르시고 완전 지금 옷도 얼마나 미시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평범한 아줌마라고 하면 좋을까? 이분 이분 코바코 뭐 이가 전무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정말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좀 다른 의미에서 선방심의가 선거 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 김준일 평론가 저희 방송 뭐 여러 방송들 네. 이렇게 했던 게 과연 도움이 될까는 의문이거든요. 난 오히려 특히 최초로 몇몇은 김건희 여사 쪽한테 엄청 어떤 구애 손짓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방향을 봤을 때. 근데 김건희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되게 정무 감각이 좀 뛰어나 보여요. 본인이 안 나오잖아, 아예. 네. 넉 달만. 예. 내 생각에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려면 나올 수 있거든요. 총선 끝나면.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김준일 우리 평론가 말한 거 다른 의미에서 김건희 속으로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쟤들이 헛소리 해가지고 평범한 가정주부 괜히 해가지고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오히려 더 계속 펴떨어져.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저 할 가능성이 매우 높. 정말.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거론이 안 되는 게 좋아. 네. 오히려 이게 올라오더라도 네. 선방심 올라오더라도 빼버리면 되잖아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리고 뭐 보도가 잘못된 왜 게 자꾸 어디 있어요? 이슈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 지금. 최초로 뭐 저기 몇 명 있어요 쫄병들. 네. 이 사람들 나중에 벌 받아요 진짜로. 네. 이 사람들 이 자리 간 곳이 판사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지 맘대로 행정처분 남발하고 네. 내 생각에 나중에 법적 책임 저는 져야 될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이 그 들어요. 언론 노조하고 예. MBC, CBS, YTN 그 지부에서 네. 지금 그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일단 고발을 그쵸.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이제 뭐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봐야 되지만은 너무 이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겠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그 보면 우습습니다. 손영기 위원이죠. 또 거기 예. TV조선 TV조선 예, 왜 예.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잘 걸린 거 아닙니까? 제 개인이 봤을 땐 조롱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김준일 평론가 느낌적인 그러니까 방송 느낌적 느낌으로 관계자 중계 예, 때렸잖아요. 화풀고. 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거 다 속기록 남아 있고 예. 5월 10일까지 이제 끝나요. 결국은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그러니까 됩니다. 일단 뭐 이번 뭐 국회 21대 국회 저는 한 달 남았어도 한 달 사이에 세게 해야 되는 거 저도 그래요. 아닌가요? 예, 상임위 열어가지고 이런 문제들 아니 국회 과방위 왜 안 열어요? 열어서 이런 문제들 지적하고 해야지. 저는 한 달은 그냥 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과방 해야 됩니다. 휴가 아닙니다. 예, 일하자. 예, 일하자. 국회 일합시다. 예, 국회의원들 일합시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도처에 널렸는데 왜 국회 열어서 이런 거 안 따집니까? 법사위도 열고 다 열어야 다 되는 거 열어야죠. 아닙니까? 다 열어야죠. 우리는 휴가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데 네. 국회 왜 안 열어요? 예. 일하는 사람은 박지원 원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시일이야 방송 오늘도 방송 2개. 예, 벌써 아침에 방송 2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을 좀 합시다. 예, 일을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맞아요. 예, 답답합니다.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토마토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28.2.
뭐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약간 네. 아마 약간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떨어진 거다. 예, 예. 26에서 29 갔다가 28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예. 뭐 거의 의미 없어요. 의미 제가 없죠. 20대 예. 머물러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리얼미터, 갤럽, 그리고 또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 30%는 아예 이제 근접을 못 해요. 갤럽은 예. 23이거든요. 예, 24, 갤럽 23, 24 찍었고 지금 계속 이런 분위기인데 특히 TK가 엄청 흔들려요. 갤럽 조사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거 보니까 25% 25.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구도 부정 평가가 높아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예. 뭐 대구 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뭐 좋아하거나 하진 않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마음은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구에서 예, 근데 문제는 트리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탄핵으로 갔던 트리거 같은 게 뭐가 생긴다 그러면 확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예, 예. 지금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지진하지 않고. 예. 그래서 만약에 대구 쪽 TK 지역이 무너지면 예. 쉽지 않아요. 가장 뭐 어쩌면 보루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이런 상황 되면 지지율 떨어지면 막 그 서문시장 가고 칠성시장 가고 그렇죠. 막 하고 오뎅 먹고 막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뭐 이러면 지지율 좀 오르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런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방법이 백약이 무효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분위기가 봤을 땐 지금 영수회담 자체도 잠깐을 틀어 막은 거예요. 예. 이슈 전환 정도 하면서 예, 예. 10일 정도 전환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죠. 총선 참패 예, 책임에 대해서 예. 그 정도 됐고 어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더 마이너스 될 거로 보거든요. 보수층도 아마 그럴 바 왜 봤냐, 뭐 했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다시 최상병이나 예. 참패 책임 국면으로 또 간다고 보면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혼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엄청 어렵다. 예, 엄청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어제 저는 끝나고 네. 몇 명 혼났을 거예요. 안 하자 했죠. 내가 왜 하지 말자 그랬잖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야, 몸수색 왜 안 했어? A4 용지 왜 갖고 들었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준비한 사람들을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아니 대구에 가족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 네.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해요 요새? 거의 다 싫어요. 예? 거의 다 싫어요 이제. 거의 다 싫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래도 민주당을 더 싫어했다면 네. 딱 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총선도 졌기 때문에 네. 박근혜 그 탄핵에 대한 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 버텨주고 있는 거지. 뭔가 확실한 기울어짐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TK에서 뭐 민주당을 더 찍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어차피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많이 빠진 이유는 네. 되게 간단해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빠졌어. 더 빠질 거 없어. 이미 다 빠졌어. 근데 거기가 이제 버텨주고 있었던 건데 네. 거기가 이제 낙폭이 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수 쪽 얘기를 들어보고 뭐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실망감이 너무 큰 건데 그 실망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았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 선거 전에도 예를 들면 보수층에서 또 막 뭐 170석 얘기도 나오고 네. 뭐 150석 얘기도 나오고 이거가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니까 예. 그러니까 왕따였고 소위 말해서 민심하고 유리되어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속았다라는 분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뭐가 바뀔 것이냐. 네. 이게 뭐 진보도 얘기하고 중보도 얘기하는 대통령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네.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탄핵 정국으로 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되면은 뭐 도화선이 이제 불이 붙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지금.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저 총선 전보다 네. 더 위기라고 봐요. 예. 아마 총선 국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 좋을 때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물가라든지 지금 고금리 뭐 고환율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 경제적 요인하고 예. 지금 대통령 일가를 견주고 있는 예. 특검법들하고 예. 또 22대 국회 구성되는 뭐 추미애 의장 등 네. 국회의장 되는 등등의 상황을
비춰보면 곧 뭔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그 위기 느낌이 상황 같은 듭니다. 느낌이. 그 어제 예를 들어 영수회담 같은 걸로 예. 막아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불을 질렀다. 예. 오히려 1도 막지를 못했다. 예.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안 좋냐면은 일단은 경제가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예. 다른 것보다 경제가 핵심인데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1분기 이제 네. 1사분기에 이제 GDP 발표를 했는데 깜짝 성장을 했어요. 지난 분기 대비 작년 말 대비 1.3%가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부 소비는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정상적인 이게 있으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게 통화량을 조절을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무슨 네. 얘기냐면은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화량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이게 통화량이 유지가 되게 해주는 거. 네. 그게 좀 경기에 뭐 상승세일 때는 그걸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네. 과열됐을 때는 네. 빨아들이고,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풀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부 소비가 마이너스 0.6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난해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에 교부금을 줘야 돼요. 맞아요. 지방에 줘야 되는 교부금이 23조 원이 있어요. 이제 재정 교부금도 있고 교육 교부금도 있는데 이게 합쳐서 23조 원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23조 원이 지금 안 도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제 뭐 이게 찬반 논란도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3조 원이 줄었으면은 13조 원은 넣어도 사실은 이게 돈이 지금 통화량이 뭐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한적으로 계속 하자라는 거는 저도 반대인데 네. 지금 상황이면 이거 빨리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시면 최악입니다. 최악이잖아요. 사람이 최악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쓸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물가가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물가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게 자기들 역할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니 근데 경제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 설명하고 이거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구나. 아,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거죠. 저 김순덕 칼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예, 예, 동아일보 예. 김순덕 칼럼. 이거 너무 재밌게 읽는데 최근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그 제목이 뭐였더라? 김순덕 칼럼. 그러니까 최근 게 그러니까 이번 주? 예, 이번 주 거. 네. 김순덕 칼럼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은 본인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연설문을 쓰는 거를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문은 전문가가 쓰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정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의 연설에 기억에 나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대통령이 지가 쓰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김순덕 칼럼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지어는 참모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지만은 제가 하나도 안 읽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냐.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라라는 거를 김순덕 칼럼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게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 다 안 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꽂힌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수주의자도 이런 식으로까지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재정을. 굉장히 위험하다. 경제에 국가가. 대한 이해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요. 네. 높지 않으면 사실은 뭐 부총리라든지 경제 관료들 얘기에 따라서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본인 어떤 소신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는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게 별로 없는 상황 같아요. 경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저도 이제 기재부나 이쪽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거든. 기재부 관료들이 암만 정치 못해도 우리가 나라 놓는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재부 관료들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기재부나 정부의 공무원들이 글쎄요, 저는
일을 제대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안 했지만 세종시 투표율이 70%가 싹 다 민주당이다.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진짜 그 큰일 났다. 김순덕 칼럼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어서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박준 변호사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김순덕의 도발 대체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뭔가 이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대체 그리고 왜 남의 얘기를 안 듣냐. 취임사를 본인이 다 새로 쓰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재앙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치찌개 좀 그만 끓여. 김치찌개 기자들이 김치찌개 못 먹어서 환장한 줄 알아. 기자회견을 하라고 칼럼 이렇게 써놨어요. 김치찌개 소리 할 때마다 슬프다. 슬프다. 김치찌개 소리 할 때마다 슬프다. 실제로 김치찌개 얘기를 진짜 대통령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요. 해요. 인수위 시절 천막 기자실 찾아가서 제가 한번 끓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취임 직후에도 주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끓일게요. 그리고 지난해 1월에도 올해는 김치찌개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고 총선 이번에 총선 패배한 뒤에도 빈대떡 족발 아니 또 김치찌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소주 안주예요 다. 소맥 안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지금 주구장창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비서실장 내려와서 소개하고 뭐 대통령이 변했다. 이제 도어 스태핑 재개하는 거 아니냐. 뭐 정무수석 소개할 하루 2번을 기자실에 왔다. 그래서 하루 2번 기자실 와가지고 얘기한 게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빈대떡, 족발. 이게 뭐냐 지금 대통령의 관심이 먹을 거에만 가 있냐. 그냥 제 친구들 중에 술 되게 귀하게 먹는 친구도 있거든요. 술 먹는 거 되게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뭐 하고 먹으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술을 그냥 일반인 중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김치찌개가 뭐 왜 먹습니까 그거를 된장찌개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된장찌개를 안주로 하기엔 좀 힘들어요. 김치찌개가 조금 낫긴 해요. 아유 이런 말 왜 안 하지? 진짜 이런 말 아침에 정말 10시 36분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치찌개 먹을까? 아니 그래도 다음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검토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굉장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그리고 상당히 들떠 있더라고요. 이번엔 할 것 같아요, 진짜. 한다고 이동훈 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할 것 같다는데 저는 안 할 수도 있다. 말만 이러고. 말만. 이제 왜 하긴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이가. 그렇지. 근데 이제 이번에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 영수회담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혼낼 것 같아요. 뭐 이동훈 수석이라든지 등등 너희들 못 믿는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동훈 수석 어젠가 채널에 나와서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본인도 확신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5월 11일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든가 하더라도 뭔가 녹화 뭐 이상한 그런 걸로 하든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그 민주당의 공격이 예정돼 있습니다. 5월 2일에 이제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렇죠. 각종 이제 특검법안들 뭐 처리 어디까지 처리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국회 열겠죠? 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외 순방 간다는데 4일날 가니까 가기 전에 숙제하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자회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쏠릴 그렇죠. 거예요. 열까? 그래서 못 열어요.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번에 봐서 알겠죠. 거기 가서 또 김치찌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뭘 맛있다 이렇게 못하니까 답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못한다. 못한다. 기자회견 못한다. 못한다. 네.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지. 아니 그런데 정말 이제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 그 기자들을 안 만나고 순방 갈 때마다 외신 기자들만 그러니까요. 만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받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 언론도 직접 단독 할 수 있게 인터뷰해야 됩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회담에서 최상병 특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 이제 주변 정리해라. 근데 결국 대답이 없었다는 거고 아까 이제 박지원 원장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막 얘기하다가 이제 최혜병 특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니까
아 이제 그만하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진전되지 못하고 거기서 딱 끊겼다. 그러니까 의제 놓고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혜병 얘기 나오니까 딱 끊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한데 정말 대통령실이 그랬는지 뭐 확인이 좀 필요한데 여하튼 이랬다고 한다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예. 행사한다고. 근데 시간도 조금 촉박하긴 해요. 5월 2일이면 예. 14일. 글쎄요. 거부권 행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29일까지니까 21대가 그때까지 또 본회의 열어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봐야 되지만 네. 저는 결국은 이것도 참 잘했으면 이 정도 안 왔을 건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기 최상병, 최혜병 관련된 게 네. 상황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이채 양명주잖아요. 절반은 김건희 여사 거,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거 못 받습니다. 못 받는. 네, 네. 절대 못 받습니다. 그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앞으로. 예. 이것 때문에. 예, 예.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 3년 이대로. 김치찌개 뭐 먹겠죠. 그래서 김치찌개 얘기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니 김치찌개가 평범한 없어. 가정주부가 끓여주면 되지. 김치찌개 뭐가 문제야? 아니 김치찌개는 본인이 끓인다는 거야. 본인이 끓인다는 거야? 집에서 요리 안 한다고 그랬어요 김건희 아, 여사는. 그렇구나. 요리 준비는 본인이 한다고 후보 시절에 얘기했어요. 그건 특별한 가정주부네. 자기가 잘한다고. 요리 안 그래. 하는 특별한 가정주부만. 가정주부들은 하루 세 끼 밥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삼식이잖아. 삼식이 하루에 3끼 밥 먹는 남성들, 남편들. 하루 세끼 좀 밥 나가줘. 나가서 김치찌개는 빈대떡이로 먹으라고 나가서 좀. 집에서 밥 먹지 마. 그러니까 제가 뭐 웃자고 뭐 이건 한 거고 그 지금 제가 여러 루트로 들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고, 네. 그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이번에 검찰 출신들도 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뭐 그 중에 한 분의 이제 전원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날릴 때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지금 예. 이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특검이 성사돼 가지고 예. 윗선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가 윗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윗선은 결국은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죠. 네. 거기 윗선은 김대기 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검찰 내에서의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심지어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국정원이 조작한 거를 그대로 기소했다가 징계받은 사람을 이시원. 공직 기강을 지금 세우겠다고 이 사람을 예. 이제 데려다 쓴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아마 떨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 받을 가능성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본인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이번 회기는 어렵고 다음 회기 때 얼마나 이제 8명을 네. 민주당이 설득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그래서 이철규를 안 치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맞물리는 거죠. 전반적인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네. 두 가지 이채 양명주 특히 최혜병, 네. 김건희 이제 특검 2개인데 그걸 막는 데만 모든 관심이 간 것 같아요. 네. 이번 총선하는 과정에서 공천 과정도 예. 딱 그래 떨어졌고요. 그리고 선거 끝났어요. 낙선자들 그러니까. 의원 중에만 불러 모아가지고 현역 의원들만 불렀어요. 밥 먹이는 것도 네. 사실 최혜병 특검 막으려고, 이게 돌아와서 예컨대 재의결되면 안 되니까 그쪽에만 신경이 모든 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거는 거의 생각 안 하는 거 그래서 같아요. 그 사람들은 밥은 줬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애들은 나중에 해. 네. 당장이 중요한 당장 거예요. 21대가 중요한. 당장 혹시나 최혜병 특검 통과됐는데 예. 거부권 행사했을 때 예.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 이 부분. 예. 그 이전에는 김건희 특검 막았고 이 두 가지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는 보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본인 살 길만 생각하는. 그래 보여요. 상황이에요. 그래 네. 보여요. 답답하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많은데. 예, 이 와중에 본인 문제만 딱 신경 쓰고 이러고 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말 중에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었어요. 사실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안 바뀌면은 네. 우리는 마이웨이 가겠다. 어떤 식으로든 이거 특검 해가지고 네. 최후 통첩 뭐 같아요. 최후 예. 통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꺼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제가 받은 느낌은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지금 선전포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도 어제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다. 중대 결심을 하느라고. 아마도. 라고 저 박지원 원장이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저도 어제 만나고 와서 잠이 안 왔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이런 식이라면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총선 이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국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가 좀 됐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2차례 불려갔는데 사흘 만에 다시 공수처에 재소환됐거든요. 근데 보도에 보면 이시원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뭐 이렇게 했더니 공수처가 정정해서 이 비서관에게 물어보라는 취지의 진술은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저는 좀 이게 답변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답변.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는 있어요. 네. 전화한 거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전화는 했는데 네. 그쪽 내용을 내가 얘기할 수는 없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화는 그 사람이 걸었으니까. 네, 그 사람...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나는 모른다. 모르진 않겠지만. 그것도 어떤 조사받는 사람들의 변론... 그렇죠. 딱 전술? 나온 것만 인정하면 돼요. 이거 좀 객관적 증거 나왔는데 전화는 무슨 전화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전화는 했는데 그 시간 한 거 맞다. 그렇지만 나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건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럼 이시원은 더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넘긴 거죠. 이시원은 공을 넘긴 거죠. 네. 그러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조만간 소환...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유재현이 머리 쓴다고 다른 얘기했어요. 하는데 이시원이 와서 또 다른 얘기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넘기는 게 나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지 내가? 법률 지원을 해주네. 그러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박지훈이 변호사였구나. 똑똑해.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를 하네. 근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예요. 지금 기억 안 나고 언론 보도도 그 취지로 나왔고, 이거는 왜냐하면 입증할 책임은 어쨌든 수사기관에 있는 거지 본인들이 뭐 그거를 협조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른 정황 증거들을 이제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 공수처가 여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일단은 웬만한 퍼즐들은 지금 다 맞춰줬거든요.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를테면 7월 30일 날 전화 간 거부터 해가지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그때 번호가 딱 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딱 사달이 났거든요. 30일,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2일이 그 경북 경찰청에 갔던 거 회수한 날 오후 7시 20분에 회수하기까지 그날 그 전화가 빗받쳤고 사랑의 짝대기가 막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전화가 난리가 난 거야 그때. 그것까지 다 확보했어. 근데 내용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이걸 불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를테면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시원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나는 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국면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 임명이 갑자기 됐어요. 이거는 오동훈이라고 이제 사실은 내가 이름 까먹어 이명순인가? 딴 사람이 있었어요.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되게 친했던 그 사람 아니고 이 사람 한 거는 판사 출신에다가 약간은 앞으로 최병 특검 하는 거 막는 근거를 제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임명했고 판사니까 내가 공평하게 한 거 아이가? 이 정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 사람이 그 이명순이나 그 사람보다 낫겠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어떤 약간의 꼼수 같은 임명 그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오동훈 관련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서기호 판사하고 친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정의당 의원인 서기호 판사하고 친한데 인천지법에 같이 있었대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정치 성향이 분명한 뭐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일을 할 때 뭐
어떤 특정 편향이나 이런 거는 있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다른 경로로 취재를 했더니 사실 이 가능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준이 필요하니까 약간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을 해서 통과를 그렇죠. 시켜놓고 그리고 일은 누구랑 하냐면 차장. 차장을 이제 일종의 이제 검사 출신의 복심을 심어가지고 차장 중심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전략 포인트는 차장을 누구로 앉힐 거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묻고 따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오동훈 판사가 영포 라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포항 출신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공수처장을 느닷없이 임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더 이상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가 있죠. 필요하다. 이런 특검으로 갈 얘기가 거를 또 예. 막기 위한 그렇죠. 것도 있어요. 그런 수순도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조금만 짧게 해설을 드리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사실상 감사원장보다 그렇죠. 더 그렇죠. 강한 권력을 맞아요. 휘둘러 지금은 최근에 감사위원으로 갔어요. 맞아요. 이분이 뭐 고소고발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 지금 본인을 또 변호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느낌인 거고 지금 공수처장을 급하게 거의 4달 가까이 공석으로 했다가 임명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야당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공수처장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특검해야 특검하자. 된다라고 하니 야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할게. 그러면은 특검하지 마. 일단은 특검하지 마로 이제 규결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건데 시간 지연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왜냐하면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하면 이거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주요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게 뭐 데드라인이 몇 개가 있어요. 다 말씀드린 그런데 한 두어 달이면은 이를테면은 뭐 증거들이 계속 이제 자연 소멸되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시간 지연 전략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공수처 돌아가는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언론사들이 단독으로 엄청 하고 있어요. JTBC, MBC, 한겨레 막 이런 데가 그러니까 지금 처장도 없지, 공수처장 없지, 공수차장도 없지, 그리고 수사 뭐 1부장인가 뭐 거기 상위 3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일을 안 하고 놀까 아니면 뭐 열심히 할까. 지금은 원래는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싶지만은 지금은 온 우주의 관심이 공수처에 다 몰려 있으니까 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그래서 언론에 막 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임명해가지고 야 쟤들 통제해라. 통제. 이 구조로 지금은 용산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특검을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특검을 안 하게 되면은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의 기소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 다시 넘겨.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3년 내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기소를 안 하고.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일정 정도의 초동 수사 비슷하게는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특검으로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죠 사실은. 사건은 거의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유재현, 이시원 통화 그걸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그렇죠. 얘기만 해주면 돼요. 유재현이. 그러면 돼요. 누구누구라 하더라. 근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협조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본인이 플리바게닝. 나를 봐줘.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아는 건 플리바게닝. 가능성이 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EBS가 왜? 왜 또? 그만 좀 해. 그만 좀 압수수색. 언론사 압수수색 좀. 아니 EBS 교육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방송 압수수색은 또 왜? 유시춘 이사장이 폭력적이고 아주 치졸하다. EBS 노동조합이 압수수색 지금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면 유시민 누나 아니가?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 누나인데요.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그게 아니라 이거는 MBC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이걸 지금 가지고 압수수색을 근데 하지? 답답한 게 KBS도 해봐야 안 돼. 별로 별 거 없었잖아. 네. YTN, MBC는 실패했고 지금까지는 네. 그 맥락에서 EBS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EBS는 이 선거랑 관계도 없을 것 같아. 뭐하라 해야 하노?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 창조경제잖아. 창조경제 지금 낙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갈 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있으면은 이게 네. 경영진 교체가 안 되니까 경영진 교체를 하기 위해서 MBC나 KBS 했듯이 이제 이사회를 이제 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카를 네. 3만 원 이상 이게 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3만 원 이상 쓰면 안 되는데 썼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거는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네. 검찰이 압수수색에 압수수색에 들어와서 이거는 무슨 압수수색에 들어와 김영란법 무슨 압수수색을 해? 김영란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3만 원 아니고 3만 5천 원 썼다고 우리 압수수색을 해? 그러면 뭐 얼마인지 금액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뭐,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적당히 해라 진짜 적당히 좀. 아 진짜. 아니 청탁금지법으로 압수수색한 처음 같아요. 처음이에요? 예, 이걸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진짜로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예. 아유. 제가 보기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막 화내야 되는데 아 지금 목이 좀 메여가지고 목이 목이 메여서. 아파서 예.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박지훈한테 생각이 좀 사건 듭니다. 맡기자 일단. 여기 압수수색 당한 분들은 박지훈이 전문가야. 아 정말 그게 참 이런 식으로까지 그 압수수색을 해서 이 재갈 물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국민적 화병을 그러니까. 화가 나게 만든다 계속. 왜 근데 그런 이게 방식을 뭔 하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됩니까? 검찰도 네. 설사 그렇던들 예.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든들 예. 이걸 하는 게 지금 이 시국에 예. 도움이 돼요? 한다면 나라면 내가 대통령실 말린데 좀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 이거 EBS 해가 뭐 할 건데 뭐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진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한동훈 위원장 선거 끝나니까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딸 관련해 가지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게 이거 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이게 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떠났지만 뉴스톱이라는 팩트 체크 매체에 이제 소속돼 있었잖아요. 예. 그때 한동훈 장관의 그 딸 관련해서 막 이제 논문 뭐 표절 의혹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때 뭐 채널 A라든지 보수 종편에 나갈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했어. 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은 그 회사에서 제가 없는데 그 정정 보도를 했어요. 내가 없는데 네. 내가 나오지 않는 날 그 다음 날에 네. 정정 보도를 했어. 김준일이 틀렸다 뭐 이런 잘못. 정말? 그래서 어머. 내가 완전 빡친 거야.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내가 총 집대성하는 기사를 썼어요. 내가 팩트체크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한동훈 딸 입시 스펙 부풀리기 총정리. 그리고 하고 저는 이제 얼마 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읽어보시고 여기에 다 정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잘렸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감히 한동훈을 건드려? 근데 제가 한동훈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 기자의 역할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최근에 신의 한 수에서 이거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정리 잘 됐다라고 하면서 신의 한 수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한동훈 이제 갈등이 있는데 한동훈 죽일 놈이 된 거야. 감히 윤석열한테 되도록 야 한동훈 거 파봐 그러더니 거기에서 신의 한 수에서 내 거를 가지고 신의 이제 씨가 신의 한 수 그 뭐 있어요. 거기에서 김준일이가 좌파긴 한데 팩트는 정확해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사의전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이거를 들여다봐야 제가 돼. 기소할 정도인지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기소는 조국도 좀 과했다라고 보고 이것도 저는 기소는 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뭐 알 거예요. 조국 기준대로라면 수사심의에서 결론 바뀝니다. 결론 바뀌어요? 조국하고 비슷하게 기준을 잡는다면 조국 가족들 잡혀는 거 생각하면 가족. 근데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2022년 5월 8일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럼 한 전 위원장 부부하고 딸이 공모해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이거 다
활동 조국 최강욱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2만 똑같아요. 시간으로 부풀려서 봉사상을 탔다. 이거 내가 다 정리해놨어. 근거까지 다 찾아놨어. 와, 야 김준일 이게 다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예. 조국하고 최강욱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다 기소가 됐거든요. 기소됐죠. 그래 따지면 이거 다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용서하지 않지. 윤석열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아니 저도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막 특검이 되게 많잖아요. 뭐 최혜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막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받을 특검은 한동훈 특검이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특검.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야당의 뜻을 받들어 이번 특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이 정말 또 예, 완전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어찌됐든 오늘 막 그 여러 가지 막 살펴봤는데 진짜 뜨거운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박지훈 변호사 좀 더 경쾌하고 네, 목이 유쾌하게, 좀 그래서 목이 좀 나아가지고 예, 예, 지금 예. 목감기가 유행하고 예, 있고 지금 뭐, 예. 아유, 말을 저도 못합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제대로. 고생했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또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예. 근데 박지훈 목 잠긴 목소리가 내 정상 목소리보다 나아. 너무 웃겨. 하여간 오늘 유쾌한 토론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